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김태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5월 13일 날 발표되었던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5월 10일 날 대산지 선정위원회에서 6곳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중랑구 면목동 한 곳만 조건부로 승인이 나고 나머지 지역은 미선정 또는 조건부로 보류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지역을 하나씩 보면서 그 이유,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좀 있는데요.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실현성이 낮은 지역과 투기 우려 지역은 우선 제외 원칙을 강화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제외시키는 부분들을 강화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전에도 강남권에서 투기 우려 지역은 미선정됐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도 결국은 투기 우려 지역이기 때문에 미선정되었다는 내용을 보셨다시피 이런 지역들도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실현성이 낮은 지역, 그러니까 주민 반대가 높다는 것은 속도감이 늦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속도감이 늦다 보면 지지부진해지다가 결국은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지역들은 이제 선정해서 미선정시키겠다, 선정을 안 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서울시에서는 빠르게 추진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게 반대되는 것들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아타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모아타운 선정지역, 그러니까 모아타운을 우리가 추진하는 지역,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동의율이 얼마인지 꼭 체크를 하십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의율도 체크를 하지만 주민 반대율도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 동의율이 50%라고 하면 반대율이 무조건 50%는 아닙니다. 이 50% 중에서도 주민 반대를 하는 비율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 반대율도 꼭 체크하시고 모아타운 투자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 부분에서 이 내용을 꼭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아타운 투자에서는 이 부분 좀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6개 지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군데를 보면 마포구 성산 1동 250번지 일대, 그러니까 마포 우체국 사거리라고 표현합니다. 그 우체국 사거리에서 성산 근린공원 쪽, 이 지역을 성산 1동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이 250번지 일대가 조건부로는 보류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초구 양재 2동의 280번지 일대라든지 양재 2동의 335번지 일대는 미선정되었습니다. 투기 우려 지역이라서 미선정되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사모물산 있는 일대 지역과 예전 양재 2동의 조건부로 승인 났던 지역 아래쪽인 지역, 두 군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투기 우려 지역으로 선정되어서 미선정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랑구 면목동 453-1번지가 조건부로 선정된 지역이고요. 또 양천구 목2동 231-27번지 일대는 조건부로 보류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강남구 개포이동 159번지 일대는 미선정되었다. 이 지역은 개포주공 1단지라든지 2단지 재건축 아파트 아래쪽에 상가 건물들이 좀 많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 반대율이 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미선정되었다. 그래서 총 6군데 중에 3군데는 미선정된 지역이고요. 특히 강남권 서초구죠. 강남권에 있는 3군데는 미선정되었고, 그리고 2군데는 조건부로 보류되었습니다. 그 조건부를 해결한다라고 하면 다시 선정할 수 있는 기회장이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면목동 지역은 조건부로 선정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선정된 이유, 미선정된 이유를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되었던 면목동 일대는 노후된 주택이 82.7%가 밀집되어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이라든지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 많은 지역이다. 특히 제가 모아타운 선정되는 지역의 가장 중요시역인 이게 반지하 주택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역도 반지하 주택 비율이 81%로 다수 분포하고 있다. 그래서 반지하 주택이 많은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당연히 개발이 좀 시급한 지역이다라고 판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건부로 선정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사업 구역들이 모아타운 구역과 상당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수립 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수립하라는 조건부로 승인을 내준 겁니다. 그만큼 제가 앞선에서 항상 설명드리다시피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고 노후도와 반지하 주택 비율, 그리고 주민의 반대율이 적은 지역들이 이렇게 선정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랑구 지역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개발 사업 중에 가장 개발 사업을 많이 하는 지역이 중랑구 지역입니다. 특히 중랑구 지역은 면목역이라든지 망우역 일대 지역들이 개발 사업들을 가장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용으로도 선정된 지역도 이렇게 투자용으로 가능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 같은
같은 경우는 투룸이라든지 3룸 기준으로 한 5억대 정도 매매가가 나옵니다. 작년에 선정된 지역 같은, 그러니까 지금 아마 용역 발주를 해서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 발주를 들어간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지역 중에, 그런 지역 중에 3룸 빌라 가격대 기준으로 보면 한 4억대 초중반대에 있는 지역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지역대 5억대에 있는 매물보다는 조금 더 선정이 빨리 되어 있고 속도감이 좀 더 나가면서도 가격대가 좀 더 저렴한 물건들도 많기 때문에 꼭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중랑구 지역은 많은 지역이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도 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가격적으로 비교해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이 저렴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적으로 선정됐던 지역은 가격이 좀 더 많이 올라서 가격이 좀 비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중랑구 지역은 아직까지로 전체적으로 개발 사업들을 하는 선정된 지역 중에서도 가격이 아직까지 다 오르지 못한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의 가격들을 검토해 보시고 접근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미선정된 세 군데도 있는데요. 미선정된 세 군데는 결국은 주민 반대와 주민 갈등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개포 이동 같은 경우는 주민 반대가 토지 면적의 60% 이상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사업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개포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이 아파트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한 가게들이 많은 밀집된 지역입니다. 가게들이 밀집되다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한 주민 반대율이 아마 높은 지역입니다. 또 서초구 양재 이동 두 군데 같은 경우는 주민 반대 의견이 토지 면적의 30에서 50% 내외로 주민 갈등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실현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서울시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미선정된 지역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자 비율과 그리고 사업에 대한 반대 비율을 꼭 체크하셔서 모아타운 선정 예정지라는 지역을 투자하실 때는 이 두 가지를 꼭 체크하셔서 접근하시라 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서초구라든지 강남구에 포함된 세 군데가 미선정된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류된 두 군데를 또 볼 건데요. 보류된 두 군데 중에 성산일동 257번지 일대는 도로 일부가 사도로 지분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도로 부분이 지금 지분이 얼마 전에 매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파악해서 모아타운 구역에서 빠지는지 아니면 포함시키는지 그 구역 자체를 다시 설정하라. 그래서 설정을 해야지만 아파트를 지었을 때 진입도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개발했을 때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아파트는 건축에 대한 부분이 잘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도 부분을 정리해서 재척하거나 어떻게 할 것이 계획안을 잡아서 진입도로 확보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 부분을 만들어서 재신청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그게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모아타운이 선정에는 어려운 점이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은 선정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이번 보류가 나왔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급하게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럼 마포구 같은 경우의 입지에 또 평지입니다. 그리고 한강시민공원과 가까우면서 망원역과 또 인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망원역이라든지 마포구청역 6호선 라인에 또 지하철역과 가깝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입지를 가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아파트가 완성 시점에는 좋은 가격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금 조건부로 보류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격적으로 그렇게 상승하거나 높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내가 아파트를 원하시는,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마 접근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 사도 부분은 아마 풀릴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입도로 확보 방안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추진 사무실 가셔서 좀 체크해 보시고 계획안이 있다라고 하면 좀 접근해 보시는 방향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천구 목이동 231-27번지일 때는 모아타운 신청 지역 인근에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 중입니다. 모아타운이 이미 선정된 지역이라든지 연립주택을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하는 지역이라든지 이 지역 인근 지역으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3080 도심공공 개발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재건축 LH 참여형 가로주택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신속통합 2차에 이미 선정된 지역이라든지 주변 지역의 개발 지역들이 많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업이 혼재 추진 중으로 지역 일대 종합적인 정비 추진 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 그러니까 이번 모아타운 대상지에 적정 경계를 다시 검토해서 재신청하라, 이게 보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적정 경계선을 어떻게 하고, 이 적정 경계선이 중요한 이유는 개발 사업에서 진입로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확보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마 다시 검토해서 재신청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역은 목동 같은 경우는 학군 지역에 또 주변 지역의 재건축, 목동 재건축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주 수요라든지 그리고 목동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 시점과 이 주변 지역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개발되는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들이 하나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 지역도 아마 양천구 지역에서는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확인을 조금 더 해보시는 방향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이런 적정 경계를 하는 부분들이 다른 지역의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짧게 걸리는 시간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아까 성산동 같은 경우는 그 도로 부분 확보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건 적정 경계선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과 또 연계해서 이런 적정 경계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검토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면밀히 체크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이런 지분 쪼개기라든지 그리고 투기 수요를 이 지역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공모 신청 대상지를 전체 6군데가 권리 산정일이 이미 지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선정된 지역이나 보류된 지역이 다시 재신청해서 아마 선정된다 하더라도 지금 나오는 권리 산정일이 아마 권리 산정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권리 산정일이 지정되어 있다. 미선정되더라도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2월달 또는 3월달에 지정되어 있다. 그 중에 면목동 같은 경우는 2월 29일 날 권리 산정일로 지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지역들도 2월 7일부터 3월 20일 안에 권리 산정일이 지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월 13일 날 발표 났기 때문에 그러면 권리 산정일은 5월 13일 날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이 지난 3월 달에 발표했습니다. 모아타운, 모아주택 갈등 방지 대책에 의해서 선정위에서 심의시부터 자치구 공모 접수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선정된 날이 아니라 공모 접수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권리 산정일은 이 날짜가 접수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수일이 권리 산정일로 지정되어 있다. 이 권리 산정일을 꼭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보류된 지역들 접근하시는 분들도 이 권리 산정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이 권리 산정일이 보류된 지역은 성산동 같은 경우는 2월 7일 그리고 양천구 목동 같은 경우는 3월 13일로 이미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면목동 일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사가정역 초역세권에 인접한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역세권과 가깝고 또 위쪽으로 보면 면목역 주변 지역에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 재개발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지역, 더 위쪽으로 가면 망우역 주변 지역으로도 재개발이라든지 재정비 촉진지구, 그리고 또 중화동 지역의 재정비 촉진지구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들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정된 지역은 면목동 지역에서도 강남 쪽으로 가장 남쪽으로 아래쪽에 위치한 사가정역과 인접된 지역이다. 대부분 다 선정된 지역은 면목역 일대라든지 상봉역 일대라든지 중화역 일대에 선정됐다라고 보면 이건 사가정역 일대에 선정된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신규 아파트 자체가 한 30평대 기준으로 한 14억대 정도 신고가는 나왔지만 지금 한 11억대, 12억대 정도 나가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역은 3룸 기준으로 대지 지분이 한 9평 기준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조합원 분양가상으로 계산하면 면적이 넓어서 사업성이 좀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으로 봤을 때는 분담금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장이다. 그리고 사가정역 같은 경우는 7호선이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이 충분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사가정역에서 강남구청역까지 2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7호선 라인이다 보니까 갈아타지 않고도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으로 출퇴근이 되는 젊은 층들한테 인기가 좋은 지역이 아마 중랑구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중랑구 지역은 면목역 주변 지역이나 사가정역 주변 지역, 중화동 그리고 망우역 주변 지역으로 아마 내 집 마련을 하는 젊은 층들은 아마 이런 지역들 공략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앞선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지역의 3룸 기준으로 한 5억대 정도 아마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이미 선정이 미리 되어 있어서 용역 발주라든지 좀 더 속도감이 조금 더 있는 지역들도 아마 좀 더 3룸 기준으로 5억대 이하의 주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선정된 지역 중에서 가격대를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 지역은 많은 재개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완성 시점의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 될 것인지 그 세대수에 따라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성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서 중랑구 지역은 꼭 들어가시는 게 좋다.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 재개발들이 이렇게 많은 지역들이 선정되는 게 아니지만 중랑구 지역은 대부분 다 선정되고 있고 많은 지역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도 선별해서 내가 접근하는 게 좋다.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런 지역 중에는 사업성과 세대수 이런 걸 따져보고 들어가는 게 좋다.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아직까지 좀 저렴한 매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모아타운 6군데 중에 한 군데가 조건부 승인이 되고 나머지는 보류 또는 미선정된 지역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선정된 이유, 미선정된 이유, 보류된 이유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아타운 같은 경우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선정이 되지 않고 지금 모아타운 추진하는 개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도 많이들 투자를 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선정된 지역, 선정된 지역을 이유와 그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투자 지역도 어떤 걸 유심히 봐야 되는지 어떤 걸 체크해야 될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민 반대율이 얼마인지 또 이 지역은 반지하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있다라고 하면 아마 미선정된 지역을 투자하신 분들은 선정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체크하셔서 투자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